그 깊은 산속을 한 20분 정도 걸어 들어가는데 차밭이 딱 펼쳐지는데 차의 어떤 생태 환경 이런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씩은 먹는 것 같은데 한중문화 교류 카페 라오상하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남들이 아무도 안 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다. 해보면은 어렵기 때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라오상하이 찻집을 운영하는 박주홍입니다. 라오반장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라오상하이 뜻이 무엇인가요? 그 상해 토박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고유명사처럼 쓰여서 1900년대 초반 상해를 말하는데 상해를 통해서 이 서구 문물과 이 중국의 문물이 서로 이렇게 융합되고 섞이는 어떤 그런 특이한 시대였어요. 뭐 영화 새끼 같은 데에서도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찍은 거죠. 중국 찻집이지만 그래도 약간 좀 더 이렇게 세련된 느낌의 그런 것을 좀 이루고 싶었어요. 그 올해로 운영하신 지 몇 년째 되시나요? 2006년에 오픈했으니까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20주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촌점에는 어떻게 자리 잡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신촌에서 생활을 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쪽에 내게 됐고요. 신촌에 찻집이 많을 때 5군데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밖에 안 남아 있죠. 젊은 분들께서 많이 오시기 어떤 그런 편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찻집에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주변에 연대, 서강대, 이대, 홍대 대학가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은 연령대는 20대신 것 같아요. 라오상하이가 이제 신촌점도 있고 네. 본연점도 있잖아요. 네, 2006년에 라오상하이 신촌점이 오픈하고 2014년도에 닭이 수입 유통을 위한 이제 법인을 만들고 2018년에 법인점이 경기도 광주시에 오픈을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 경남 학동역에 이제 논현점이라고 해서 3년 전에 이제 만들었고요. 같은 라오상하이니까 추구하는 바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옛날로 돌아가서 어떻게 혹시 차에 입문하셨는지. 차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알고 해서 이제 시작했던 곳은 아니에요. 처음에 추구했던 곳은 한중문화 교류 카페, 문화교류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처음에는 무료로 중국 유학생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재능 기부 받아서 한국 악기라든가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반대로 저희가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중국 문화도 배우고 이런 이제 공간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문화교류로 사실 가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메뉴는 차였죠. 중국 차였는데 그러면서 중국 차를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급 문화고 좋은 문화인데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알리고 싶다 이러면서 차 공부하고 많이 알아가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중 문화 카페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2005년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네.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이 좋아서 왔다가 다 반환파가 돼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무시하고 하니까 안타깝게도 한국이 싫어져서 이런 떠나는 상황이었죠. 중국에 관심 있고 교류하고 싶은 사람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함께 교류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한중문화 교류 카페 라오상하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혹시 그때 나이대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차가 있으세요? 차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운남을 가봤는데요. 차의 어떤 생태 환경 이런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하늘도 공기도 너무 맑아서 별도 너무 많고 고차수 사원을 딱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중국 친구들이 이만한 정글도 2개를 딱 집에서 꺼내오더니 깊은 산 속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사이에 나무들이 많이 묵어져서 이게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산 속을 한 20분 정도 걸어 들어가는데 주변에는 정말 한 번도 인류가 이렇게 경작이라든가 뭐 해보지 않은 그 원시 성림 속을 한참 동안 들어갔더니 거기에 차밭이 딱 펼쳐지는데 한 그루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는 과수원 같은 차밭이 이렇게 딱 펼쳐지고 비료나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유기농 다원. 사람들이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차도 따고 이러는 거 보고서 너무 좋았었고 그 이후로 전체적인 어떤 차를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차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되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호식품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차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차를 가운데다 두고 내가 또 차를 계속 이렇게 따라서 우려준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존중이라든가 또 소통이라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해요. 집안에서 가족들이 차를 마시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커피는 그냥 한 잔 딱 우려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마시고 그럴 수 있지만 차는 한 사람이 계속 우려줘야 되거든요. 차를 마시는 시간 동안은 서로 둘러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간도 주고 어떤 그런 거가 또 다른 또 차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그러면은 어떤 차를 주로 드세요? 크게 보이차, 생차 쪽하고 대만 차들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보이 생차 뭐 워낙 처음부터 많이 좋아했던 차고요. 최근에 이제 대만을 많이 다녀오면서 대만의 좋은 차들을 좀 많이 발굴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대만 차를 많이 이제 느끼게 됐고요. 어떤 맛과 향이 너무 좋고 막 이런 차들은 사실은 하루 종일 물처럼 마시기는 조금 질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이 생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은은한 단맛으로 계속 즐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씩은 먹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옛날에 10몇 년 전 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여고생들 4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차를 한 가지 내드리는데 4,000원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고생들이 1,000원씩 걷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장님 저 꼭 동방미를 한번 나중에 먹어보고 싶은데 대학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꼭 동방미를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때 동방미를 너무 주고 싶었지만 그럼 또 재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정말 대학생 때 이제 와서 얼마나 더 재밌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한동안 이 친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1년이 넘게 지났는데 갑자기 짜잔 하고 들어오면서 사장님 저희 기억나세요?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맨날 오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더니 고3 때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한동안 못 왔다가 이제 대학생 됐어요 그래갖고 그날 정말 동방미인을 시켜서 마셨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원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이렇게 차자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원했는데 그렇게 이용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었고요. 정말 약속대로 대학생이 돼서 동방미인을 마시러 왔던 그 친구들 그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에는 네. 혹시 어떤 일 사실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도 했었죠. 삼성에서 한 2년 정도 일했었고요. 입사와 동시에 창업도 했었습니다. 어떤 도전했던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종류의 그런 사업만 했었어요. 블루클럽이 나오기 2년 전에 네. 제가 먼저 남성 미용 전문점을 도전했었고요. 진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광고를 클릭해서 보면은 적립금이 쌓이는 그런 골드 이메일이라는 네. 사이트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춘천 지역에 마일리지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네. 뭐 영화관, 뭐 카페, 음식점, 마일리지 통합 서비스도 제가 했었습니다. 와. 전공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경영학 전공입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아무도 안 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다. 해보면은 어렵기 때문이죠. 네. 라오 상하이도 끌고 오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좀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라오 상하이 찻집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뭐 제품, 뭐 차나 뭐 닭이를 판매하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 공간은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테이블마다 이제 물을 끓이는 주전자, 뭐 닭이들이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찻잎을 5g 주문하셔서 이렇게 직접 우려 마실 수 있던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또 감싸져 있는 건 뭐예요? 유기농 찻잎으로 만든 보이 천량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직접 마실 수 있어요. 이따가 한번 같이 마셔보시죠. 네. 네. 사장님 여기 종류별로 차도가 다 있네요. 뭐 가격도 다 붙어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직접 수입하는 그런 닭이들과 어떤 뭐 차들이죠. 아, 아무래도 좀 중국 닭이들이 조금 화려한 것들이 많죠. 이게 전부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이걸 굉장히, 손으로 그려요? 네. 중국의 어떤 차와 뭐 닭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장인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좋은 것들을 좀 발굴해내고 그쪽 작가들하고 연락해서 직접 주문 생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군데 와서 저렴하게 다양한 닭이들을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게서부터 뭐 개완 자사오 또는 차판까지 최대한 많이 준비해 놨고요. 와, 이게 파란색으로 패키지가 진짜 이쁘네요. 요 파란색 패키지로 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대만 우롱차들이고요. 차 수입하기 전에 항상 그해 당인유도 차 여러 가지 샘플을 마셔보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들여오는 차들입니다. 이렇게 은박봉투에 뭐 10에서 20g씩 또 차도 이렇게 소분해서 꼭 이렇게 50g, 100g 단위로 사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소분도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죠. 네. 저희가 이제 녹차류는 이제 한국의 무해산방 녹차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백차류라든가 중국 홍차 이런 쪽도 저희가 직접 수입해서 이렇게 캔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메뉴판에 보시면 사실 한 100가지가 넘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제 맨 앞에 한국 차들도 있죠. 그리고 네, 대만 차들도 있고 네, 중국 차도 6대 다류별로 다양하게 있죠. 종류가 진짜 네, 많네요. 보이차 종류가 사실 많아서 보이차 뒤로 따로 빼놨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차 종류 있고, 네, 밀크티. 네, 저희가 이제 직접 찻잎을 수입해서 직접 찻잎을 끓여서 이제 밀크티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크티도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차 관련 교육을 하기도 하는 공간이고요. 교육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시 빌려드려서 차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죠. 저기 위에 써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인가요? 고운류향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옛 운치 속에 향이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아, 요게 이제 예전에 저희가 한중 문화 교류 카페 할 때 가리켰던 고쟁이라는 중국 악기예요. 향후에 찻집보다 외형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중 간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해서 이런 것도 같이 배우고 또 중국 학생들한테 한국 문화도 좀 알려주고 이제 그런 일을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 악기냐면 사실 이쪽을 연주하는 악기거든요. 이런 약간 우와. 맑은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죠. 네. 이제 이렇게 찻자리들을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아래에서 물이 나오는 되게 재밌는 기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래에서 이제 물이 나오고 자동으로 이제 물도 끓여주고 하는 이제 그런 전기 주전자고요. 이렇게 물을 끓여서 직접 닭이들을 이용해서 차를 우려 마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전자동이라서요. 물을 다 쓰고 나면 또 자동으로 물도 나오고 계속 자동으로 이제 편리하게 물을 끓여주는 기계죠. 이거 저희 집에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많이 비싸겠죠? 네, 뭐 10년만 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앉아서 차 한잔 하시죠. 네. 지금 마셔보려고 하는 차는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던 차인데 바로 이 차입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진 차고요. 7년 정도 이제 지난 차가 되겠네요. 많이 넣으셔서. 이제 저희가 그 손님을 응대하는 첫 번째 매뉴얼 중에 이 중국 닭이를 사용해 보셨는지 꼭 먼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한번 다 보여드리고 옆에서 우리는 것도 좀 처음에 도와드리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사오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개완을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생긴 걸 개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걸 자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놨고요. 차이점이라면 흙으로 빚어서 개완은 유약을 발라서 굽기 때문에 차맛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차맛을 그대로 표출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자사라는 재질은 암석의 일종인데 차맛을 좋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해진 암석이죠. 근데 그 말은 차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에서 차 품평을 할 때나 차 시합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이런 자사오 같은 도기는 못 쓰게끔 돼 있어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고 또 사용의 편리성도 다르기 때문에 뭐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단단하게 기납이 돼 있던 이제 보이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뭉쳐 있지만 한번 가볍게 세차나 윤차를 해주고 나면 잎이 점점 풀려나서 제대로 된 맛이 한 두 번째부터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옮겨 따르는 이유는 왜? 다관이나 개환에서 직접 잔에 따라 마시게 되면 첫 번째 따른 사람과 마지막에 따른 사람들의 차의 맛과 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차가 가장 맛있게 우러났을 때 그게 옮겨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구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공도배라고 합니다. 공평한 도를 실현하는 잔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차를 다 섞어주면서 공평한 도를 실현하는 그런 잔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공평해 보입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많이 풀어나 있네요. 네, 색깔도 이제 좀 더 진해지고요. 차맛이 좀 두 번째 우러나올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차를 우리는 물의 온도와 이제 우리는 시간이겠죠. 이런 발효차들은 그냥 100도씨를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시간은 좀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중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들은 차 양도 많이 넣고 훨씬 더 오랜 시간 우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너무 오래 우리면 좀 진하다고 느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한 요 정도 양을 넣었다면 10여 초 정도만 우리셔도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중국말 중에 차로서 술을 대신한다 이런 말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술처럼 이렇게 짠을 하지는 않죠. 개완을 뚜껑을 열어놓는 이유가 있나요? 너무 이게 높은 온도에 계속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에가 뜨겁겠죠. 그래서 약간 쪄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 보이생차 같은 경우에 쓰고 떨 맛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를 안 우릴 때는 일부러 뚜껑을 열어놓고 온도를 살짝 식히는 겁니다. 좋은 보이생차는 사실 이렇게 쓰고 떨지 않고 부드럽고 달고 맛있죠. 라오사나이에서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뭐 원데이 클래스에서 6대 다류를 다 마셔보고 배우는 그런 클래스도 있고요.
이런 닭이 관련, 뭐 경덕진 닭에서 배운다든가, 뭐 자사오에 대해서 배운다든가, 네. 이런 조금 전문적인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중국 자격증인 다해사나 신평사 같은 거를 딸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이거 중국 선생님이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요. 일요일마다 강남점에서 열리는 뭐 썬데이 라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30들을 좀 특화해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둘러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2030 다회 매주 일요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운 월간 다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함께 차를 마시는 그런 자리인데, 음악 다방,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저희가 신청곡도 받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뭐 차를 마시고, 풍류다방, 그래서 이제 야외 풍경 경치가 좋은 곳에 야외로 모여갖고 함께 차자리 준비해서 차를 마시는 뭐 그런 자리도 있었고요. 뭐 영화다방 최근에 한 것처럼 와. 네, 뭐 같이 차와 관련된 영화 같은 거를 좀 보면서 네. 또 차를 마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라오상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네. 해외 차산지 답사가 있습니다. 운남성, 보이차 산지, 네. 그다음에 복건성. 복건성은 이제 백차와 청차와 홍차가 나는 그런 고장이죠. 복건성 산지. 그다음에 뭐 대만차 산지. 대만차는 뭐 마찬가지로 우롱차랑 홍차가 나는 그런 네. 지방이죠. 이런 데 외에도 닭이 쪽 산지도 저희가 많이 갑니다. 이싱이나 뭐 경덕진 같은 곳도 이제 같이 함께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며칠 갔다 오는 거예요? 짧게는 한 4박 5일, 8박 9일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차산지 답사는 원래 봄, 가을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녹차 산지는 3월부터 시작해서 한 5월 달까지가 이제 가장 많이 가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을에도 또 많이 갑니다. 상반기 여행 일정은요, 라오상하이 네이버 카페와 인스타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다양한 활동들, 여전히 많은 기획들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원동력이 어떤 건가요? 제가 계속 하고 싶은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차를 대중화시키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차 쪽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공간을 통해서 이 차가 어렵지 않다, 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편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잔하러 편하게 와보세요. 이런 닭이 사용하는 것부터 해갖고 저희가 다 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하니까요. 시간 되실 때 차 한잔하러 오시죠.